네, 7월 12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쉬운 소식이죠. 상당히 아쉽게 느껴지는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LBRY 사건, 리플 사건과 유사 사건으로 좀 분류가 되면서 LBRY 사건의 관련 소식들이 리플 소송에도 적잖이 영향을 미쳤던 적이 또 몇 번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판결이 났는데 2차 시장 판매 토큰이 증권인지 비증권인지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관심이 됐던 거는 기존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2차 시장에서 판매된 토큰을 어떻게 증권이라고 할 수 있지? 뭐 이런 멘트가 나와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상당한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습니다. LBC, LBRY 토큰인 LBC에 대한 판매 중단 그리고 벌금이 때려지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뭐 이걸 뭐 합의한 거 아니냐라고 오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합의한 게 아니고 패소한 거예요. 패소. SEC가 승소한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LBRY는 이번 판결이 나온 이후에 직후에 법인을 청산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입니다. 아마 몇 달 정도 걸릴 것 같긴 한데 법인 청산 그러니까 회사 하나를 날려버린 거죠. 상당히 SEC의 어떤 우악스러운 집행에 의한 규제라는 게 얼마나 우악스러운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할 수 있었던, 엿볼 수 있었던 그런 소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 LBRY 사건 이번에 좀 판결 내용부터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자라면 법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LBC 토큰의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 추후에 발생 가능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판매 금지 그리고 벌금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을 한다. 뭐 이렇게 조금 되도 않는 얘기를 해요. 이게 뭐가 그렇게 위험하다라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게 그래서 증권이라는 건지 비증권이라는 건지까지 조금 판단을 해주면 좋은데 증권인지 비증권인지는 판단을 안 하면서 증권법을 위반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약간 조금 사람 헷갈리게 만드는 부분이 자리하고 있지만 어쨌든 LBRY가 패소를 했고 법인 청산 소식까지 지금 더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LBRY 증권 여부를 LBRY 측은 증권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지만 이건 뭐 지금 당장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다만 LBRY는 가급적 정부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뭐 이런 점을 강조한다. 굉장히 조금 뭐랄까 무책임함이 느껴지죠. 시장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궁금했던 포인트 어떤 법원이 조금 그래도 법원이 좀 정신을 차리고 규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라도 세팅을 해주기를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이게 지금 누구를 위한 판결인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좀 약간 모호하게 나와졌습니다. 그러니까 LBRY 하나만 지금 박살이 난 거죠. 법인 청산하겠다 이렇게 밝혀버렸으니까 그냥 멀쩡한 회사 하나 지금 완전히 박살내버린 결과 이게 뭘 위한 판결이지? 누굴 위한 판결이지? 뭐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을 갖게 만드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리플 진영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 변호사 자격에 있는 리플 홀더들이 뭐좀 개거품을 물고 있어요. 특히 이제 제러미 호건 같은 경우에는 리플 소송 판결도 LBRY와 마찬가지 결과로 나올 가능성도 물론 있어. 하지만 공정한 고지 이슈에 대해서 법원이 또 판단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조금 결이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 그러니까 리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연 공정한 고지가 있었느냐 XRP가 증권이기 때문에 판매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사전에 미리 명확하게 공정한 고지를 했는지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해야 하는 또 다른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LBRY 사건처럼 나올 수도 있겠지만 완전히 동일한 케이스로 바라보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레미 호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리플은 에스크로를 통해서 지금 토큰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2차 시장에서 판매가 되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리플이 이게 손에 쥐고 있는 에스크로 물량을 가지고 한 번씩 풀고 있잖아. 언락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건 그러면 증권이라는 거야? 비증권이라는 거야? 이건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지금 갖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법원이 LBRY 사건처럼 이도저도 아니게 관리타기를 안 해준다라면 그러니까 2차 시장 판매와 관련해서 판결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냥 현상 유지, 스테러스 쿼 그냥 현상 유지 판결이 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법원이 조금 더 이렇게 명확하게 명확성을 더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상당히 아쉽죠. 만약 이번에 LBRY 패소를 때리더라도 2차 시장에서 판매된 건 증권으로 보기 어렵다. 내지는 비슷한 뉘앙스로 나와줬으면 오늘 또 리플 이제
시세를 좀 받아줬을 텐데 LBRY가 이렇게 법인 청산까지는 가지 않았을 텐데 이게 대책이 누굴 위한 판결인가라는 생각이 그래서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 기업 하나를 그냥 골로 보내버리니까 이게 산업을 죽이겠다라는 뉘앙스인 건지 아니면 좀 규제를 명확하게 만들어서 살리겠다라는 건지 말은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다만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정부와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 희한한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야? 뭐 이런 멘트를 날려버리니까 다소 조금 헷갈리게 만드는 부분도 있고 좀 짜증나게 만드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제레미 오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코인베이스가 XRP를 재상장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지금 상장되어 있는 걸 다른 거래소가 상패를 할 것 같지도 않아. 결과적으로는 뭔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판결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종합해서 굉장히 정말 매우 실망스럽다. 매우 실망스럽다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담아놨습니다. 좀 아쉽죠? 좀 아쉽습니다. 이런 어떤 작은 기업이지만 그래도 이 토큰의 증권성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맥락적인 어떤 판단을 내지는 뉘앙스라도 좀 담아뒀으면은 이렇게 회사 하나가 골로 가는 이런 상황까지는 벌어지지 않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다소 이번 판결이 법원의 어떤 무책임성이 조금 느껴졌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레미 오건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번 LBRY 사건 판결은 시장에 지침을 제공하지도 못했고 그 누구도 보호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 바라보고 있으면 이게 정치적인 판결이고 이게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이 좀 되는 거죠. 근데 그건 뭔지는 알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그나마 지금 이렇게 갈래를 터주는 어떤 법률 자격증이 있는 사람, 미국 사람들의 어떤 분석들이 있으니까 이걸 토대로 지금 상황을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 거지, 그 법원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거는 뭐 미국 변호사들도 알기 어렵죠. 불가능하죠.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안개가 짙은 형국이긴 한데 그래서 조금 아쉽고 이런 어떤 비판적인 멘트가 나오고 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제 우리에게 관심사는 이거죠. LBI 사건이 지금 LBRY의 패소로 끝났고 LBRY는 지금 법인 청산 발표까지 한 상황인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2차 시장 판매 토큰을 증권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공정한 고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법원이 갈래를 터줄지, 그건 분명히 좀 터줘야겠죠. 왜냐하면 엘라드 로이즈먼 당시 SEC 위원이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를 만난 자리에서 XRP는 증권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는 멘트를 했다라는 게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의 증언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공정한 고지가 있긴 있었죠.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공정한 고지를 해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원이 어떤 판결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2차 시장에서 판매된 토큰의 증권성 여부에 앞서서 공정한 고지 이슈가 먼저 갈래를 터줘야 되고, 그러고 나서 그럼 2차 시장에서 판매된 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요게 이제 좀 세부적으로 갈래치기가 이루어지는 상황. 여기서 이제 긍정적으로는 XRP에 대한 공정한 고지가 제대로 없었다. XRP가 증권이라는 공정한 고지가 제대로 없었다. 그리고 2차 시장에서 판매된 토큰은 증권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까지 딱 판단이 나와준다라면 우리가 딱 바라는, 표면적으로는 절반의 승리인데 실질적으로는 리플의 승리,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 딱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과연 이게 또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고 우리도 좀 다소 막연하지만 기다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고, 하도 답답하니까 해외에서 지금 XRP 홀더들이 아날리스트 토레스 판사한테 항의 메일 보내자, 단체로 보내자라고 막 그렇게 헛소리도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그럴까라고 생각은 들지만 사실 법원을 자극하는 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존 디튼 같은 경우에도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는 액션을 취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지금 답답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리플 소송 판결이 언제쯤 나올 것인가, 이게 지금 지금까지 나왔던 걸 우리가 조금 종합을 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미국 연방법원의 전체 판결 60%는 146일에서 330일 그 사이에 판결이 났다. 그러니까 약식재판 판결의 전체 60%가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 9월
17일 약식재판 의사를 처음 양측이 제시를 했던 2022년 9월 17일을 기준으로 딱 날짜를 재보면 330일을 대입했을 때 이게 8월 10일이 나옵니다. 146일 같은 경우는 이제 의미 없죠. 이미 지났으니까. 8월 10일이 나오고, 이건 덴버 대학교에서 리서치를 한 건데 평균적으로 166일이 걸렸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리플 같은 경우는 이미 130일 정도가 지난 상황이고, 평균을 적용하면 판결 시점은 8월 19일, 8월 중하순으로 지금 얼추 평균 데이터를 갖다가 넣어보면, 기계적으로 넣어보면 8월 중순 하순 요 사이가 지금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근데 데이비 슈월츠가 어제 딱 이 얘기를 했었죠. 우리는 모두 다 약식 재판이 빨리 내려지기를 거의 지금 엄청 희망하고 있지. 그런데 나는 9월 말까지 어떤 것도 잘못됐거나 비정상적이거나 이상하다라고 생각 안 한다. 그러니까 9월 말까지 안 나오더라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난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9월 말 지금 판결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9월 말. 너무 늦는데.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8월 9월 그 사이에는 교통정리가 확실하게 좀 돼서, 미국에 있어서 뭐 리플 사건에 대한 결과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이 결과가 암호화폐 산업 전반적인 영역, 이 규제 이슈와 관련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게 사실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8, 9월 정도에는 뭐 평균치를 대입을 해봐도 그렇고, 지금 데이비 슈월츠가 왜 9월 말을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얼추 뭐 9월 말에서 최고 늦었을 때가 이제 11월까지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뭐 11월 되면 뭐 연초 막 얘기 또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너무 길어지는 거고, 가급적이면 한 7월 잘 넘어가고 한 8, 9월 사이에 좀 갈래가 터져서 비트코인 프리헤빙 시즌과 맞물려서 조금 의미 있는 그런 흐름의 시너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기쁜 또 가벼운 그런 연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요것도 하나 이제 지금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너무 리플 판결 지연시키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의도적인 거 아니야? 뭐 이런 비판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 아니야 라고 지금 존 디튼이 여러 가지 사례, 데이터적인 걸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리플 판결이 비정상적으로 오래 걸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성급하게 그렇게 결론을 내기 전에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어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연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리플과 SEC의 답변서가 지난해 12월에 제출됐으니까 이제 딱 7개월 지난 거야. 7개월 지났고, 예를 들어서 토르 에쿼티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 답변서가 12월에 제출됐는데 이것도 아직 판결 안 났어. 이게 무슨 사건인지는 안 찾아봤는데 이 사건도 아직 판결 안 났어. 근데 답변서 제출된 게 거의 똑같거든. 그러니까 이 리플 사건만 지연된다라고 보기 어려워 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거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뉴욕 지방법원의 카펜터 사건 같은 경우에도 토레스 판사가 약식 판결을 내리는데 걸린 시간을 보니까 답변서 제출 이후에 8개월 넘게 걸렸다. 이제 7개월 지났잖아요. 그런데 8개월 넘게 걸린 사건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컬러 사건 같은 경우에는 7개월, 피츠제럴드 사건 같은 경우에도 6개월. 그러니까 빠르면 6개월이고 늦으면 8개월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사례를 막 몰아대면서. 그래서 토레스 판사도 지금 자신의 결정이 얼마나 중대한지 잘 알고 있을 거라서 숙고하고 있는 상황일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토레스 판사의 기본 다른 사건과 관련된 부분들까지, 판결 시점까지 대입을 시켜보면 이것도 이제 8월 9월 정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8개월 넘게 걸렸다라는 거니까 8월 9월 정도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여기서 나온 얘기들을 종합을 하면 8월 10일, 8월 19일, 9월 말, 이것도 8, 9월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는 거니까, 그나마 지금 토레스 판사의 속을 우리가 관심법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 속내를 알 수가 없잖아요. 속내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나름의 데이터적인 근거, 나름의 선례들, 지금까지 있었던 선례들을 데이터적으로 딱 다 때려박아서 바라봤을 때 얼추 8, 9월이 나오다더라.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추정 시점은 그나마 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거는 요런 시점인 거죠. 그래서 8, 9월 이미 지금 7월도 중순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8월 중순에서 9월 말 요 정도 사이에 나와주면 이상하진 않긴 할 것 같거든요. 거기다가
통상적으로 지금 비슷하게 답변서가 제출된 것도 아직 판결이 안 났다라고 하고 8개월 넘게 걸린 사건들도 있고 빠르면 6개월인데 7, 8개월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거론하면서 동시에 리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안의 중요성, 중대함 이런 것들까지 고려를 하면 조금 더 걸린다. 그러면 이제 한 9월 말, 뭐 한 10월 초까지도 생각을 열어둘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좀 교집합을 찾아보면 8, 9월 이게 또 이렇게 나와줍니다. 좀 답답하죠. 이게 뭐 3월 말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뭐 4월 되니까 5월, 6월 얘기하다가 5월 되니까 6월, 7월 얘기하다가 7월 되니까 지금 8, 9월 얘기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건 누구도 알 수 없죠. 토레스 판사가 어떤 생각을 어떻게 얼마나 깊이 있게 숙고를 하고 있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이렇게 예단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어요. 그나마 데이터적으로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가지고 요때 가능성은 있겠구나. 근데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안의 중요성이 엄청 더 커 생각보다. 뭐 그럴 수 있는 거고. 근데 다만 이제 지금은 다른 사건들과 견주어 봐도 나올 땐 됐다. 한 8, 9월 정도, 한두 달. 네,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하시면서 지금 일단 LBRY 사건이 패소했기 때문에 다소 조금 답답한 부분도 있고 과연 리플 소송 같은 경우에 어떻게 나올지 가장 중요하고 또 중요한 건 언제 나올지 그 여부인데 요게 다 지금 안개 속이지만 그나마 조금 데이터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그나마 좀 다행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소 좀 지루해지고 좀 걱정되는 부분도 하나가 더해졌고 아쉽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 전 세계 모든 XRP 투자자들은 똑같은 마음이다. 뭐 이렇게 하다못해 리플 CTO까지 지금 똑같은 마음이다. 우리 모두 약식 판결 빨리 내려지길 바라고 있다. 리플 CTO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좀 더 고급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왜 안 나와, 왜 안 나와, 왜 안 나오는 거지 하면서 열받는다고 막 욕하면서 술 먹는 거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리플의 사건의 흐름 바라보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